1년생 작물은 노동입니다. 매년 봄에 심고 매년 가을에 수확하며 매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끝이 없는 12개월 주기로 식량과 노동을 맞바꾸는 셈입니다. 나무는 다릅니다. 나무를 한 번 심고 기다리면 수십 년 동안, 때로는 수세대에 걸쳐 먹을거리를 제공합니다. 평생 동안 같은 면적의 1년생 정원보다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는 8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아소번 나무는 연간 200천 혼안 400파운드의 초콜릿 맛 꼬투리를 생산하며 가공 없이도 수년간 보관이 가능하고 다른 모든 것을 고사시키는 가뭄에서도 살아남습니다. 1번. 나무는 단 한 그루만으로 4인 가족을 온전히 먹여 살릴 수 있으며 전 문명의 주요 식량원이었습니다. 이것들은 관상용 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증손주들이 수확하게 될 식량 생산 시스템입니다. 나무를 심기 가장 좋은 시기는 20년 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오디나무, 뽕나무. 스스로 자라 먹거리를 주는 이친 과일입니다. 오디는 열매가 너무 연약해 운송이 어렵기 때문에 식료품점에서 팔지 않는 나무입니다. 조금만 잘못 다뤄도 멍기 듭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디를 맛본 적이 없으며 그 맛을 전혀 모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디나무의 생산성은 놀랍습니다. 다 자란 나무 한 그루는 연간 58파운드의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는 몇 주에 걸쳐 이금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당황할 일이 없습니다. 또한 열매는 달콤하고 영양가가 높으며 가공이 필요 없습니다. 따서 바로 먹으면 됩니다. 하지만 오디나무를 진정한 생존나무로 만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유지 관리가 전혀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나무를 심고 나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가지치기도 해충 방제도 비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디나무는 척박한 토양, 가뭄, 방치도 견뎌냅니다. 그저 자라고 열매를 맺을 뿐입니다. 나무는 빠르게 자랍니다. 묘목에서 심은 오디나무는 3월 5년 이내에 열매를 맺습니다. 과일나무 치고는 매우 빠른 편입니다. 유의미한 수확까지 6산을 10년이 걸리는 사과와 비교해 보십시오. 오디는 역사적으로 아시아와 유럽 전역에서 중요한 식량원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일부 지역에서는 말린 오디가 여전히 겨울용 저장식품으로 주식 역할을 합니다. 말린 오디는 단백질 함량이 약 10%로 과일로서는 이례적으로 높습니다. 오디는 생으로 먹거나 저장용으로 말리거나 잼으로 만들거나 술로 발효시키거나 냉동할 수 있습니다. 잎 또한 식용이 가능하며 영양가가 높습니다. 누에가 먹는 것이 바로 이 잎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식량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열매가 떨어져도 문제가 없는 곳에 오디나무를 심으십시오. 나무는 몇 주 동안 열매를 떨어뜨릴 것입니다. 기후에 따라 백오디, 홍고디, 흑오디, 품종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뿌리를 내릴 때까지 첫 해에는 물을 주십시오. 그 후에는 신경을 끄고 향후 50년 이상 매년 여름 열매를 수확하십시오. 헤이즐넛 나무, 저장할 수 있는 칼로리와 지방. 대부분의 과일나무는 당분과 수분은 높지만 칼로리와 지방이 적은 식량을 생산합니다. 헤이즐넛은 다릅니다. 파운드당 약 2,800칼로리로 열량이 높고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이는 생존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당분도 좋지만 칼로리와 지방이 사람을 살립니다. 다 자란 헤이즐넛 나무는 연간 30파운드의 견과류를 생산합니다. 나무 한 그루에서 536톤, 4톤 칼로리를 얻는 셈입니다. 또한 헤이즐넛은 껍질째 냉장 보관 없이도 1년 이상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심어 수십 년 동안 매년 수확하는 산곤 보관이 가능한 고영양 식품입니다. 헤이즐넛은 온대 기후에서 잘 자라며
다양한 토양 조건을 견딥니다. 심은 지 3, 4년이면 생산을 시작합니다. 다른 견과류 나무에 비해 병충해에도 비교적 강합니다. 역사적으로 헤이즐넛은 유럽에서 중요한 식량원이었습니다. 식량 부족과 기근이 닥쳤을 때 헤이즐넛은 곡물 수확이 실패한 상황에서 중요한 칼로리와 지방을 공급했습니다. 야생나무와 재배나무 모두에서 채집되었습니다. 헤이즐넛 재배의 요령은 대부분의 품종이 다가수분을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즉, 좋은 수확을 위해서는 적어도 2가지 이상의 다른 품종을 심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단 자리를 잡으면 최소한의 관리만으로 4구수기에서 50년 동안 안정적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헤이즐넛은 생으로 먹거나 굽거나 가루나 버터로 만들거나 기름을 짤 수 있습니다. 그 기름은 전통적으로 요리와 등잔 연료로 사용되었습니다. 견과류의 모든 부분에 가치가 있습니다. 교차 수분을 위해 2가지 이상의 헤이즐넛 품종을 심으십시오. 해당 기후에 적합한 품종을 선택하십시오. 어떤 것은 다른 것보다 추위에 더 강합니다. 뿌리를 내리는 동안에는 물을 주고, 가을에 자연적으로 떨어지거나 겉껍질이 갈색으로 변할 때 수확하십시오.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당신은 방금 당신보다 오래 지속될 칼로리 생산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성경 속의 식량 안보. 무화과는 고대 문헌과 역사 기록에서 번영과 식량 안보의 상징으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엄청나게 생산적이며 가혹한 환경에 잘 적응합니다. 다 자란 무화과 나무는 연간 100양초 200파운드 이상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일부 큰 나무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생산합니다. 열매는 달콤하고 영양가가 높으며 생으로 먹거나 장기 보관을 위해 말릴 수 있습니다. 말린 무화과는 수천 년 동안 지중해와 중동 문화권의 주식이었습니다. 무화과는 열기와 가뭄을 매우 잘 견딥니다. 다른 과일 나무가 고전하는 척박하고 바위가 많은 토양에서도 잘 자랍니다. 일단 자리를 잡으면 관리가 거의 필요 없으며 심은 지 2, 3년 안에 빠르게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무화과의 생존 가치는 말린 열매에 있습니다. 생무화과는 맛있지만 잘 상합니다. 말린 무화과는 1년 이상 보관이 가능하며 파운드당 약 1200칼로리로 열량이 높습니다. 섬유질, 칼륨, 칼슘, 그리고 빠른 에너지를 제공하는 천연 당분이 풍부합니다. 지중해 역사의 포위전과 기근 속에서 무화과 나무는 종종 생사와 굶주림을 가르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곡물 저장량이 고갈되거나 파괴되었을 때도 나무는 계속해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무역로가 끊겼을 때 무화과 나무를 가진 사람들은 식량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무화과는 꺾꽂이로 쉽게 번식하므로 나무 한 그루가 여러 그루가 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새 나무를 사지 않고도 식량 생산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배수가 잘 되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무화과 나무를 심으십시오. 추운 기후라면 내한성 품종을 선택하거나 겨울 동안 나무를 보호해 주십시오. 뿌리를 내리는 동안 적당히 물을 주십시오. 무화과가 부드러워지고 완전히 색이 변했을 때 수확하십시오. 햇볕이나 건조기에 말리십시오. 당신은 방금 55, 100년 동안 매년 수백 파운드의 저장 가능한 식량을 생산할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사과나무, 북방의 주식. 사과는 너무나 흔해서 사람들이 그 생존 가치를 과소평가하곤 합니다. 생산성이 좋은 사과나무는 다 자라면 연간 200캔 400파운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에서 나오는 엄청난 양의 식량입니다.
하지만 사과의 진정한 가치는 저장성과 다양성에 있습니다. 서늘한 곳에 보관한 사과는 생과로 3유 6개월 동안 지속됩니다. 말린 사과는 1년 이상 갑니다. 사과 사이다는 발효시켜 무기한 보관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식품 보존 기술이 생기기 전 사과는 겨울 내내 영양을 공급해준 몇 안 되는 과일 중 하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사과 과수원은 온대 기후의 식량 안보에 필수적이었습니다. 미국 식민지 시대에는 사과가 믿음직하고 생산적이며 저장 가능했기 때문에 모든 가정에 사과 과수원이 있었습니다. 곡물 수확이 실패했을 때 사과는 탄수화물과 비타민C를 공급하여 괴혈병을 예방해 주었습니다. 또한 사과나무는 대부분의 과일 나무보다 추위를 잘 견디기 때문에 복숭아, 감귤, 무화과가 살아남지 못하는 북부 기후에서도 재배가 가능합니다. 단점은 시간입니다. 사과나무가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하려면 1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품종은 결실을 잘 맺기 위해 다른 사과 품종과의 교차 수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단 자리를 잡으면 사과나무는 적절한 관리해 50보할 80년 동안 생산을 이어갑니다. 해당 기후에 적합한 질병 저항성 품종을 선택하십시오. 교차 수분을 위해 최소 2가지 이상의 품종을 심으십시오. 해충 관리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과는 다른 과일 나무보다 사과 좀나방과 같은 곤충들이 더 많이 꼬입니다. 하지만 그 생산성은 그러한 노력을 정당화합니다. 그루당 200파운드를 생산하는 성숙한 사과나무 3그루를 가진 가족은 매년 800파운드의 사과를 얻습니다. 이는 생으로 먹고 저장용으로 말리고 사이다를 만들고 남는 것을 거래하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번 심어 수십 년 동안 수확하는 나무로부터 얻는 식량 안보입니다. 캐롭나무, 가뭄에서 살아남는 초콜릿. 캐롭은 온대 기후의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나무이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회복력이 뛰어난 식량나무 중 하나이기에 이는 아쉬운 일입니다. 캐롭나무는 놀랍게도 초콜릿 맛이 나는 꼬투리를 맺습니다. 이 꼬투리는 천연적으로 달콤하며 생으로 먹거나 가루를 내어 코코아 대용품으로 쓰거나 시럽으로 가공할 수 있습니다. 다 자란 캐롭 나무는 연간 400파운드의 꼬투리를 생산합니다. 하지만 캐롭을 생존에 있어 특별하게 만드는 점은 다른 과일 나무를 고사시킬 만한 환경에서도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가뭄, 척박하고 바위가 많은 토양, 강렬한 열기 등입니다. 캐롭은 지중해가 원산지이며 다른 작물이 실패하는 한계 환경에서도 식량을 생산하기 때문에 4,000년 이상 재배되어 왔습니다. 캐롭 꼬투리는 가공 없이도 수년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수확하여 말린 뒤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3년은 너끈히 갑니다. 꼬투리는 무게의 약 50%가 당분이며 섬유질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지중해 역사 전반에 걸쳐 신뢰할 수 있고 저장 가능하며 영양가가 높았기 때문에 포위전과 기근시, 비상식량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꼬투리는 무게의 단위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보석의 무게 단위인 캐럿은 무게가 매우 일정한 캐롭 씨앗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캐롭이 얼마나 가치 있고 널리 퍼져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캐롭 나무는 자리를 잡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생산을 시작하기까지 8년이 걸리지만 일단 성숙하면 관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도 100년 동안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치기, 비료, 해충 방제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나 매년 수백 파운드의 달콤하고 저장 가능한 식량을 제공합니다. 제약사항은 기후입니다. 캐롭은 지중해성 또는 아열대성 기후, 즉 온화하고
습한 겨울과 덥고 건조한 여름이 필요합니다. 영하 약 6도, 6드륵시 이하의 추위는 견디지 못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기후대에 살고 있으며 점점 더워지고 건조해지는 세상에서 장기적인 식량 안보를 계획하고 있다면 캐롭은 최선의 선택 중 하나입니다. 배수가 아주 잘 되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캐롭을 심으십시오. 자리를 잡을 때까지 첫 2, 3년 동안은 물을 주고 그 후에는 잊어버리십시오. 10년 후 당신은 무기한 보관이 가능하고 초콜릿 맛이 나는 수백 파운드의 달콤한 꼬투리를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나쁘지 않은 투자입니다. 밤나무, 유럽을 먹여 살린 나무. 1900년대 초 밤나무 줄기 마름병이 미국 밤나무 인구에 큰 타격을 주기 전까지 밤나무는 온대 기후에서 가장 중요한 식량나무 중 하나였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그렇습니다. 다 자란 밤나무는 연간 200캔 400파운드의 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작은 견과류가 아닙니다. 밤은 크고 녹말이 많으며 포만감을 줍니다. 100브르당 약 200칼로리로 무게 대비 감자보다 칼로리가 더 높습니다. 밤은 지방이 적고 탄수화물이 높다는 점에서 견과류 중에서도 독특합니다. 영양학적으로 견과류보다는 곡물에 더 가깝습니다. 구워 먹거나 삶아 먹을 수 있고 베이킹용 가루로 만들거나 저장용으로 말릴 수도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일부 지역에서 밤 가루는 수세기 동안 주식이었습니다. 밤나무는 거대하고 수명이 깁니다. 300년 이상 살 수 있으며 엄청난 크기로 자랍니다. 나무 한 그루만으로 한 가족을 몇 달 동안 먹여 살릴 만큼의 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시간입니다. 밤나무는 생산을 시작하는 데 7년이 걸리고 정점에 도달하는 데는 24, 30년이 걸립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 심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 심는 것입니다. 유럽의 기근 시기에 밤나무 숲은 상한 공동체를 생존하게 했습니다. 저지대의 곡물 수확이 실패했을 때도 나무들은 농사에 부적합한 경사지와 한계지에서 자라났습니다. 유지 관리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수세기 동안 매년 열매를 맺었을 뿐입니다. 미국 밤나무는 줄기 마름병으로 멸종 위기에 처했지만 저항성 품종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중국과 유럽 밤나무 또한 저항성이 있어 이용 가능합니다. 해당 기후에 적합한 품종을 선택하십시오.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심으십시오. 뿌리를 내리는 동안 사슴으로부터 보호하고 기다리십시오. 10년 후에는 적당한 수확을, 30년 후에는 엄청난 수확을 얻게 될 것입니다. 호두나무, 검은 황금. 호두나무는 식량 생산과 가치 있는 목재 생산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성숙한 호두나무는 연간 50, 80파운드의 견과류를 생산합니다. 나무 한 그루에서 15만, 소 24만 칼로리를 얻는 셈입니다. 그리고 호두는 껍질째 1년 이상 보관이 가능합니다. 또한 호두는 영양 밀도가 높고 오메가3 지방산, 단백질, 칼로리가 풍부합니다. 건강한 지방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식물성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식량 부족 시기에 지방은 종종 가장 구하기 어려운 영양소입니다. 호두나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흑호두나무는 북미 원산으로 생명력이 매우 강합니다. 척박한 토양, 가뭄, 추운 겨울을 잘 견뎌냅니다. 또한 타감 작용을 합니다. 주변의 다른 식물 성장을 억제하는 주글론이라는 화학 물질을 생성합니다. 이는 심을 장소를 신중히 계획해야 함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경쟁자가 적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페르시아 호두라고도 불리는 영국 호두는 내한성은 떨어지지만 열매가 더 크고 껍질이 얇아 까먹기 쉽습니다. 기후와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하십시오. 호두나무는 생산 시작까지 6시 한과시 10년,
완전한 생산까지 이시트마포난 젠 30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수명은 베이트위시베안 사이딘빔 세이포엔시 200년에 달합니다. 당신은 유산을 심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호두나무는 나중에 가치 있는 목재가 되기 때문에 경계선이나 도로변을 따라 심겨졌습니다. 식량 생산은 덤이었습니다. 다 자란 호두나무는 목재 자체만으로도 수천 달러의 가치가 있지만 매년 수확하는 호두는 지속적인 가치를 제공합니다. 대공황 시절 호두나무가 있는 가족들은 먹고 팔 수 있는 호두가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고기와 버터가 배급될 때 호두나무는 중요한 지방 공급원이었습니다. 나무는 관리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열매를 맺었습니다. 주글론 성분 때문에 정원에서 떨어진 곳에 호두나무를 심으십시오. 자리를 잡는 동안 물을 주고 사슴과 다람쥐로부터 보호한 뒤 기다리십시오. 10년 후면 수확이 시작됩니다. 30년 후면 매년 수십 파운드의 호두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100년 후에도 나무는 여전히 열매를 맺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필요하다면 목재를 팔아 큰 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참나무, 문명의 건설자. 참나무는 인류 문명을 먹여 살렸습니다. 도토리는 수천 년 동안 북미, 유럽, 아시아 전역의 원주민들에게 주식이었습니다. 성숙한 참나무 한 그루는 연간 500픽서, 알러톤 파운드 이상의 도토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한 그루의 나무에서 300년 이상 매년 수백 파운드의 식량이 나옵니다. 도토리는 파운드당 약 2,000원 칼로리입니다.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제대로 가공하면 영양가 있고 든든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도토리에 탄닌이 들어있어 맛이 쓰고 소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먹기 전에 탄닌을 제거하기 위해 물에 여러 번 담가 우려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부 참나무 종, 특히 화이트 오크 계열은 탄닌 함량이 낮아 가공이 거의 필요 없는 단 도토리를 맺습니다. 한국, 일본의 일부 품종과 화이트 오크는 쓴맛을 빼는 과정 없이 혹은 최소한의 과정만으로 먹을 수 있는 도토리를 생산합니다.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들은 참나무 숲을 식량 생산 시스템으로 관리했습니다. 그들은 잡목을 제거하고 나무를 보호하며 도토리를 주요 식량원으로 수확했습니다. 도토리 가루를 내어 빵, 죽, 기타 주식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보조 식량이 아니라 식단의 기초였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기근 시기에 도토리는 생명을 구한 비상식량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다른 보급품이 없을 때 도토리는 중요한 식량원이었습니다. 참나무의 장기적인 식량 안보 가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오늘 참나무 한 그루를 심으십시오. 20년 후에 도토리를 맺기 시작할 것입니다. 50년 후에는 매년 수백 파운드를 생산할 것입니다. 200년 후에도 여전히 생산 중일 것입니다. 당신의 현손주들이 당신이 심은 나무에서 도토리를 모으게 될 것입니다. 참나무는 생태계도 지원합니다. 야생동물의 서식처를 제공하고 토양을 개선하며 미세 기후를 조성합니다. 일단 자리를 잡으면 가뭄에 강하고 유지 관리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단 도토리가 열리는 참나무 종을 선택하십시오. 화이트 오크 퀘르추스 알바, 오리건 화이트 오크 퀘르추스 가리아나 또는 상수리나무 퀘르추스 아추티시마와 같은 아시아 종이 좋습니다. 배수가 잘 되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심으십시오. 자리를 잡는 동안 사슴으로부터 보호하고 물러나서 나무가 수십 년 동안 자라게 두십시오. 시간 요인, 지금 심어야 하는 이유. 이 나무들을 심는 것을 미루는 매년이 생산을 잃어버리는 해입니다. 오늘 심은 사과나무는 육술 10년 후에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10년 후에 심은 사과나무는 시몬역 사부원 20년 후에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계산은 간단하고 냉정합니다. 이 나무들을 심기 가장 좋았던 시기는 그것들이 필요할 줄 몰랐던 20년 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시기는 그것들이 필요해지기 전인 바로 오늘입니다. 1년생 정원은 즉각적인 만족을 줍니다. 봄에 심고 가을에 수확하여 키운 것을 먹습니다. 나무는 지연된 만족입니다. 오늘 심고 10년 후에 수확합니다. 하지만 그 수확은 그 후 수십 년 또는 수세기 동안 계속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조부모님이 젊었을 때 참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수백 파운드의 도토리를 수확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참나무 한 그루를 심는다면 여러분의 손주들이 똑같은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전략은 계층화된 식량 안보입니다. 1년생 작물과 나무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심는 것입니다. 1년생 작물은 올해와 내년에 당신을 먹여 살립니다. 나무는 10년 후, 30년 후, 100년 후에 당신을 먹여 살립니다. 완벽한 식량 안보 시스템에는 즉각적인 생산을 위한 1년생 채소, 중기 생산을 위한 베리류나 아스파라거스 같은 다년생 작물, 그리고 장기 생산을 위한 과일 및 견과류 나무가 포함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면 결코 하나의 타임라인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1년생 작물이 실패하더라도 다년생 작물이 있습니다. 올해 농사를 짓지 못하더라도 나무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기근과 식량 부족에서 가장 잘 살아남은 가족들은 서로 다른 타임라인에 걸쳐 다양한 식량원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작년에 수확한 곡물 저장고가 있었고 올해 자라는 작물이 있었으며 수십 년 전에 심어 여전히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어떤 나무를 먼저 심어야 할까요? 몇 그루만 심을 수 있다면 기후와 타임라인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추운 기후, 사과, 헤이즐넛, 호두, 온화한 기후, 무화과, 오디, 밤을 추가하십시오. 따뜻한 지중해성 기후, 무화과, 오디, 캐로베, 집중하고 감귤류나 다른 아열대 선택지를 알아보십시오. 빠른 생산을 원한다면 오디와 무화과는 2~4년이면 열매를 맺습니다. 장기 계획을 세운다면 밤, 호두, 참나무는 수세기 동안 생산합니다. 최대 칼로리를 원한다면 참나무, 밤, 호두입니다. 가뭄에 강한 저장 식품을 원한다면 캐롭입니다. 영양의 다양성을 극대화하려면 과일과 견과류 나무를 섞어서 심으십시오. 보편적인 규칙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심는 것입니다. 나무는 죽기도 하고 수확량은 변하며 동물이 열매를 먹기도 하고 날씨가 나무를 손상시키기도 합니다. 지금 넉넉히 심고 나중에 필요하면 솎아내십시오. 1년생 작물은 농사입니다. 나무는 유산입니다. 오늘 호두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은 단지 10년 후에 자신을 먹이는 일이 아닙니다. 30년 후에 자녀를 먹이는 일입니다. 60년 후에 손주를 먹이는 일입니다. 당신의 일생을 넘어서는 식량 안보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1년생 정원이 따라올 수 없는 힘입니다. 그것은 씨앗 봉지가 제공할 수 없는 회복력입니다. 수세기 동안 번영한 문명은 나무를 심은 문명이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친 고난을 이겨낸 가족은 조부모가 심은 과수원과 견과류 숲을 가진 가족이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에도 수십 년 동안 후손들을 먹여 살릴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계속해서 1년생 작물만 심으며 내년 수확이 충분하기만을 바랄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선택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20년 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시기는 오늘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땅의 잠재력과 당신이 남길 유산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이 실패할 때 생존을 보장하는 역사와 시스템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심으십시오. 지식의 다음 보물은 곧 공개될 것입니다.